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한 50% 성장했지만 한국의 양극재 수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170% 성장했거든요.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향후에 계속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은 좀 다르죠. 본격적으로 그 2차 전지 업체들 수주가 더 늘어나는 구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25년까지거든요. 그럼 향후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일타 강사에게 듣는 경제 일타 해법. 오늘은요, 하버드 출신으로 자체 경제연구소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많은 분께 큰 도움을 주시는 분입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대인 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알찬 내용으로 이번 방송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2차 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2차 전지 시장이 워낙 요즘 핫하니까 그냥 뭐 잘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2차 전지 종목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섹터가 향후 한국 산업의 성장의 궤도를 바꿀 수 있는 산업이고 향후에 가장 10년, 20년 정도 범위에 걸쳐서는 향후 한국의 어떤 다른 섹터, 산업에 비해서도 가장 가파르게 성장할 산업이라서 그렇고요. 정말 한국에는 축복이게도 특히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축복인 상황인데 그 배터리 산업이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전 세계를 호령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지금까지 한국 산업을 주도해왔던 한 20년, 30년 주도해왔던 그 반도체 산업 보다 더 좋은 이유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할 때는 삼성전자나 또는 뭐 후반에 하이닉스 같은 그런 업체들 종합 반도체 회사들 중심으로 성장하고 그 이른바 소부장 업체들은 조금 뒤늦게 조금씩 성장했다면 2차 전지 산업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제조 기반이 상당히 좀 다져진 상태에서 이 산업이 이제 성장하다 보니 이른바 최전방에 이제 배터리 셀 3사뿐만 아니라 각종 소재와 장비 업체들도 함께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투자의 기회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그 2차 전지 산업이 향후 10년, 20년 이상 계속 뻗어갈 산업인데 여전히 산업의 그 성장 흐름 측면에서 보면 아직 상당히 좀 초기에 가까운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보면 상당히 성장할 여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2차 전지가 근데 최근에 조금 주춤했잖아요. 그럼 소장님은 조정을 조금 더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 뭐 앞으로 조정을 받았다 다시 이제 반등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모릅니다. 저는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주가 지수의 흐름을 예측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론 제가 이제 주식 투자를 저도 오래 하다 보니 그 좀 훈련된 감 같은 게 있어서 대체로 잘 맞추는 편이에요. 근데 그걸 뭐 제가 공개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의존해서 투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은 개별 기업의 그 주가 대비해서 그 상대적인 어떤 가격, 가치 또는 그 기업의 매력도 이걸 계속 비교해 가면서 그때 비중을 좀 더 늘릴지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너무 오버슈팅이다 싶으면 조금 비중을 살짝 줄인다든지 근본적으로는 뭐 이게 금융 시스템 리스크 정도의 큰 위기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대체로 시장에 머무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냥 개별 기업의 가격 대비해서 가치를 계속 보면서 꾸준히 투자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조정은 왜 오냐? 아니 뭐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 올라요. 맞아요. 아무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도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계속 우상향하면 좋죠. 근데 그런 산업, 그런 기업이 어디 있나요?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산업의 흐름도 사실 조금씩 성장한 산업도 일시적으로는 다 부침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큰 흐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가야 된다면 그거는 그냥 그 흐름을 보면서 큰 흐름을 보고 성굵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냐고 하면 이거는 그냥 뭐 일부 국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일부 산업의 어떤 흐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인류 문명사적인 어떤 그 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 온난화라는 절체절명의 이제 인류 최대의 난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그걸 위해서 각국이 지금 힘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거대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야 되고, 그 에너지 전환 속에서 뭐 각종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또는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또 전기차 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산업이고 거기에서 4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배터리 산업이라는 게 향후에 얼마나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인지 이걸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뭐 이번 여름 휴가로 이제 노르웨이도 갔다 왔는데 노르웨이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침투율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한 80%, 올해 상반기에는 85% 정도가 돼 있는데 노르웨이 경우에는 2025년에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가 전면 중단됩니다. 그리고 뭐 상당수 국가들은 2030년에, 35년에 또는 뭐 40년에 이렇게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이거 뭐 보조금 축소되면 뭐 줄어든다부터 뭐 인센티브 줄어드니까 벌써 뭐 위축된 거 아니냐, 또 뭐 경기 침체 오니까 또 뭐 덜 팔리는 거 아니냐. 일시적으로 부침 있죠, 당연히. 그러나 이거는 인류가 지구온난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뭐 페널티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2025년부터는 법적으로 내연기관차를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각국 정부가 그런 뭐 이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로드맵을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2032년까지 67% 정도 전기차가 침투율이 올라오도록 이렇게 기본적으로 정책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7%를 타겟으로 했는데 뭐 거기에 미달해서 60%, 50% 수준에 그칠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뭐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지난해 미국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6.7%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50%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얼마나 향후 남은 10년 동안 10년도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얼마나 가파르게 성장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올해 상반기에 한 50% 성장했지만 한국의 양극재 수출은 지난해 대비해서 170% 성장했거든요. 훨씬 전기차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기차의 평균적인 그 배터리 탑재 용량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구조적인 성장주들은 자기가 다른 더 좋은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또 정말 이미 안 올랐고 매우 저렴하면서 정말 성장성이 강한 뭐 그런 기업들을 뭐 잘 발굴하실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정도까지는 뭐 안목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냥 2차 전지 섹터가 장기적으로 잘 성장할 기업 섹터인 건 알겠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 중에서 정말 주요한 플레이어 기업들이 상당폭 조정받았을 때 그때라도 들어가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시는 게 저는 그냥 좀 제일 편안하면서 좀 장기에 걸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장기적인 기간 말씀해 주셔가지고 장기로 뭐 3년 이상 기냐 아니면 10배 이상 수익을 좀 내면 일단 빼고 본다 뭐 이런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투자 기간하고 뭐 매도 기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이제 그 기업이 한참 뭐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 성장 구간이 끝나지 않았다면 뭐 얼마든지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2차 전지의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들어가서 향후에 계속 커지기만 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향후 적어도 10년, 20년 범위 안에서는. 그런데 이제 2차 전지 장비 쪽은 좀 다르죠. 2차 전지 장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배터리 3사가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캐파 증설을 이제 한창 하고 있는데 이게 한 25년 조금 밀리면 26년 정도까지가 이제 좀 피크일 가능성이 높고요. 또 유럽의 배터리 뭐 북미라든지 유럽의 신생 배터리 스타트업들도 대략 향후 한 2년 내지 3년 정도에 아마 캐파 증설이 러시를 이룰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가능하면 투자하는 게 좋겠죠. 한편으로는 이제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 장비 업체들은 그 소재 업체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올랐어요. 그 아무래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냐부터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수주했던 장비들이 매출로 인식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좋아지는 기업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주 잔고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전체적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이미 2배가 올라와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런데 본격적으로 그 2차 전지 업체들 수주가 더 늘어나는 구간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 25년까지거든요. 그럼 향후 한 2년 반 정도까지는 수주 잔고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제는 실적도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구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물량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가 수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량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 인식을 했고 하반기부터는 제대로 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이제 그림들이 대부분의 장비 업체들에서 나타날 텐데, 거기에 좀 뭐 관심을 가지고 또 비중을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구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좀 경쟁이 치열하고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좀 낮은 업체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그 공정을 이렇게 크게 전국 공정, 조립 공정, 활성화 공정 이렇게 나눠 보면 조립 공정하고 활성화 공정은 대체로 좀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가능하면 기술적 진입 장벽이 좀 높은 전극 공정 안에서도 뭐 믹싱 공정이라든지 코팅 공정 쪽 장비를 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립 공정은 레이저 노칭처럼 조금 특화돼서 그 기술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또는 진입 장벽이 있는 그런 기업들 정도를 좀 골라서 보시거나, 아니면 그 유럽 고객사들 같은 경우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하고 다르게 그 자체 캐파를 셋업해 본 경험이 잘 없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체 이런 공정들을 가능하면 좀 턴키로 일괄 발주해서 빨리 이제 그 캐파를 구축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뭐 이런 고객사, 잠재적인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턴키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부 장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 위주로 저는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장비 이야기는 대충 드렸고, 이제 소재 쪽으로 가면 소재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올해 이제 10조 정도의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의 지금 2027년 예정 캐파가 72만 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이니켈 양극재를 뭐 니켈 시세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현재 시세로 가장 좀 뭐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그 톤당 5천만 원이라고 치면 70만 톤이어도 뭐 7호 35 최소 35조 원 정도는 되고요. 리튬 단가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40조 원, 50조 원 수준의 매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조 원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3배, 4배, 5배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면 여전히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주가도 올라갈 거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그냥 뭐 지나온 걸 돌아보면 이미 4년 전에 비해서 30배 올랐는데,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지 말고요. 어차피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좀 그 흔히 영어로 이제 forward looking 하잖아요. 좀 향후 전방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다시 얼마나 더 성장할 거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2차 전지 섹터 안에서 뭐 주요한 소재 기업들은 여전히 뭐 3년, 5년, 10년 이 정도 이상의 어떤 중장기적인 호흡으로 조정이 올 때마다 그때 조금씩 조금 더 매수해 가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것은 아까 장비도 하반기에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 실적과 수주가 동시에 증가한다고 그랬는데 소재도 하반기가 저는 실적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여러 이유로 뭐 기대만큼 뭐 덜 간다 그런 것들은 저는 큰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뭐 부침 정도로 생각하는 거고요. 구조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섹터 또는 그 산업 기업들을 골라서 투자하시면 되는데 전자담배가 사실은 전기차처럼 사실은 구조적으로 이렇게 성장해가는 산업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또 하나의 메가 트렌드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